네, 일제시대 조선인 강제징용 시설을 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문제, 이게 이제 유력해졌다고 하는데요. 이 한일 두 나라가 이와 관련해서 이달 중에 회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막판 외교전에 힘을 쏟고는 있지만 늑장대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희준 통일외교 전문기자 모셨는데요. 자, 우선 이 강제징용 시설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문제, 저희는 참 납득이 안 가는 건데, 그렇습니다. 한일 간에 이 문제를 좀 협의하기로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일본의 그 산업혁명 시설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놓고 한일 간이 처음으로 아마 협상에 나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먼저 제안을 했고요. 예. 일본 측이 좀 호응을 해서 양측이 이제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도쿄에서 열 것 같고요. 이 회담이 성사되면 그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 이제 영어 약자로 이코모스라고 하는데요. 네. 이 이코모스가 관련 시설에 대한 등재를 권고한 뒤 이제 처음으로 양자 협의가 열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그 강제징용 시설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가능하면 관련 시설의 뭐 등재 철회 이런 것까지 좀 촉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코모스, 이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가 등재를 권고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는 어떤 효력을 지니는 건가요? 네,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먼저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제 절차를 보면요. 네. 먼저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 이제 이코모스가 각국이 신청한 문화재를 심사해서 등재 또는 등재 불가 또 추가 자료 요구 등을 이제 결정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보고 계신데요. 네. 이후에 이제 이 공고를 이제 참고를 해서 세계유산위원회 이제 21개 회원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이코머스의 공고를 감안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이코머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민간 전문가 그룹입니다. 뭐 건축가나 또 고고학자 이런 세계 각 분야 전문가 만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전문가도 130여 명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코머스의 이제 전문가들이 해당 문화재 이제 뭐 목재나 뭐 벽돌이 진품인지 이제 오리지널인지 아니면 이 해당 국가가 이 문화재를 정말 계속 유지하고 뭐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예산적인 능력 또 뭐 법제가 갖춰져 있는지를 검토를 하게 되고요. 최종 단계에서는 또 직접 실사를 갑니다. 한 분의 민간위원이 가서 실사를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일본 메이지 유신 시대 산업혁명 시설은 물론이고 이제 우리의 백제 문화 유적지에 대한 그 등재 권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이코머스의 공고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네, 지난 10년 동안 보면은 이 등재 공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 단 한 건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이제 아랍 국가 사이에 이제 영토 분쟁이 있는 곳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계유산위원회가 너희들 이 영토 분쟁이 끝날 때 다시 보자. 그때 가져와라 해서 등재 보류를 내린 저기 사례가 있습니다. 이코모스의 영향력이 대단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 이코모스에서 이제 등재를 권고하면 거의 다 이제 수용이 되는 분위기라서 네. 이건 뭐 지금 상황을 뒤바꾸기가 이제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 네. 이 최종 결정까지는 한 2달 정도 남아 있습니까? 네, 그 사이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이렇게 외교적으로 이렇게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일단 세계유산위원회가 지금 다음 달 28일부터 열흘 동안 그 의장국인 독일 본에서 열립니다. 한 달 반 정도? 한달반 남았어요. 정도 예. 남아있다고 볼 수 있죠.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 이 이제 세계유산의 회원국이 21개국인데,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하면 19개 나라거든요. 이제 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계속 설득 작업을 벌여야 합니다. 뭐, 유럽에서는 독일과 독일, 핀란드, 폴란드 같은 나라들이 참가해 있고, 뭐, 세네갈, 아프리카에서는 세네갈, 그다음에 뭐, 카타르, 뭐, 필리핀, 베트남, 여러 나라들이 들어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이 같은 강제징용 시설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는 것은 그 인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세계유산 이제 협약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네. 이런 것을 좀 설득하는 데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마찬가지로 인류 보편적인 양심에 호소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주한 대사단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그 해당 회원국들의 뭐 국가 원수나 뭐 외교장관 등 고위급 인사 등을 대상으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있고요. 네. 또 해당 국가의 이제 외교부나 문화부를 대상으로 역시 같은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쉬운 게 이런 적극적인 행보를 조금만 더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 이코모스의 권고안이 나오기 전에 그리고 또 일본이 이런 문화유산들을 그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한다는 그 움직임이 있을 때 좀 미리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정말 잘 안타까운 미리 몰랐던 일이죠. 모양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2009년
내년도에 일본이 네. 잠정 목록이라고 그래서 등재 신청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힙니다. 하지만 이제 당시에 우리 정부는 그것이 이제 잠정 목록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목록이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사실 이 부분은 좀 납득이 가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인데요. 네. 2012년 하반기에 이제 일본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일본이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시설들 23개 가운데 7곳이 우리 조선인 거의 6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강제징용을 했던 피해 역사가 서려있다는 곳인 것을 알게 된 거죠. 네. 예를 들면 거기 하시마 섬 같은 경우는 가장 깊은 높이가 이제 지하 1000m, 1km에 달하고 바닷물이 역류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고 해서 지옥섬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시설에서 이제 우리 조선인들이 강제징용하다가 희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같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치밀하게 좀 대응하지 못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작에 이제 이코모스 전문가들 일일이 네. 접촉은 할 수 없지만 참 어렵다고는 하지만 좀 이런 설득들을 많이 벌였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도 하지 네. 않고 보상은 더더욱이 상상할 수 없이 이 같은 역사 수정주의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렇게 과거사 문제가 있는 부분이었다 하면 조금 더 치밀하게 움직였어야 되지 않을까. 왜 같은 노력을 진작하지 못했나. 그래서 늑장 외교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이런 이제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상으로 이제 서로 해결이 됐다는 그런 합의는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는 못하지만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세계문화유산으로까지 등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저지배교에 나섰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비판이 일고 있죠. 같은 장소를 놓고 이제 일본은 이제 네. 산업혁명의 장소다 이렇게 네. 보는 거고 우리는 이제 명백하게 6만 명이요? 많은 우리 57,900명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강제징용을 당해서 그야말로 이제 만행의 현장인데 그렇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이 이제 외교전에서 조금은 좀 앞서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군요. 그렇습니다. 일본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혁명 시설 이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거의 유력한데도 긴장의 끈을 아직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는 아베 총리가 그 회원국들에게 친서까지 보내서 네. 이 세계문화유산 등재 성공을 위해서 막판까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유산 등재를 신청할 때 이 신청서가 무려 3,000장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시설이 23개니까 아마 그 한 시설당 거의 100장이 그러네요. 넘는 설명을 네. 곁들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대학 시험이나 입사 시험에 비교한다면 네. 이른바 자기소개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꼼꼼하고 치밀하게 작성을 해서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미리 사로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지금 우리가 한일 간에도 대화도 이제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먹힐까요? 네, 참 어렵습니다. 예. 거의 이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코모스의 등재 공고가 거의 이제 관례적으로 받아들여 왔기 때문이기도 네.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의 그 문화 외교의 자본력 정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유네스코의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분담금을 일본이 가장 많이 내고 있어요. 회원국들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유네스코 총회에서 그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이 밖에 일본은 그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문화유산들을 복원하거나 보수하는 이런 데도 많은 자본을 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같은 경우를 이제 얼마 전에 보수를 했는데 여기에도 일본이 많은 돈을 들였고요. 이와 함께 이제 세계유산위원회 그 회원국들의 면면을 보면은 일본이 그동안 공적 개발 원조금을 통해서 오랜 기간 공을 들여온 나라들이 많습니다. 세네갈도 그렇고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인데 저도 얼마 전 세네갈 이제 취재를 다녀왔는데 거기에도 일본이 오랫동안 인프라 투자를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요. 과연 이제 이 같은 나라들이 일본에게 받은 그런 그 자본적인 혜택을 뒤로하고 우리 정부가 호적일 수밖에 없겠군요. 예, 우리 정부가 호소하는 이런 인류 보편적인 양심 가치에 호소하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손을 들어줄지는 정말 미지수입니다. 예. 네. 객관적으로 볼 때 세계 문화유산이 아니라 세계 만행의 유산
또 반문화유산 이렇게 네. 보는 것이 이제 적절할 것 같은데요. 네. 좀 어떤 뭐 기왕에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격을 좀 계속해서 규정을 한다든지 네. 어떤 대안이 없을까요? 네, 최선이 아니면 뭐 차선을 선택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뭐 차선의 선택이라고 하면 이 일본 이 산업혁명 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서에 이것이 강제징용 시설이었다 이런 걸 좀 명기해 보는 겁니다. 일본은 이걸 쏙 빼놓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이 유산들이 1910년도까지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기한다거나 아니면 일본이 나중에 이것을 이제 안내문을 뭐 붙이겠죠. 그 네. 세계문화유산이 됐다고 거기에까지 뭐 강제징용 시설이었다 이런 것을 양심적으로 담는다면 더더욱이 좋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같은 움직임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반문화적, 그러니까 부정적 문화유산이라고 부르는 네가티브 문화유산 헤리티지라고 네. 하는데 영어로는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그러니까 폴란드가 이것을 신청하면서 한 것이 이 같은 아픈 피해 역사가 서려 있는 곳을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자.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교훈을 얻자는 의미로 한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이 등재하려는 이 시설들에서 이제 이것이 조선인 강제노동의 역사가 서려 있다는 것을 명기할 수 있다면 가장 뭐 차선책이라고 할 수 예. 있겠습니다. 예. 네, 강제징용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서 김희준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